여러분 편안한 애슬레저 브랜드 짐브로입니다. 저희가 요 퍼 후드 자켓이랑 요거 이 집업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거 티셔츠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꽤 자주 입고 다녔어요. 되게 편해요. 네, 계속 입고 다니니까 석호도 형 이거 어때요? 그랬는데 야 이거 편해서 계속 입고 다니지. 그리고 사무실에 밤에 있으면 이제 춥거든요. 밤에는 추워요. 추방궁 전용 유니폼입니다. 그렇죠. 그 네. 저희 창고 가서 눈 붙일 때도 네, 이렇게 추워요. 이불로 써도 돼. 네, 덮고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저 여러분 이거 입고 식장 탈출 녹화한 것도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편안하게 착용하기는 딱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프 집업은 셋업이에요. 바지도 편해요. 저 이거 촬영본 보시면 입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편안하니까. 안 그러면 못 입어요. 그렇죠. 아마 운동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착용하시기가 좋을 거고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시지 않는 분들도 모두 다 상관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에 입으실 수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짐브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네. 대한민국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경기. 브라질과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인상적인 활약들을 보고 인상적인 결과를 봤기 때문에 네.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밝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시원섭섭해요, 오히려. 맞아요. 이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참 좋았다. 제가 아마 퀴즈쇼 저 컨텐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월드컵을 잘 까먹어요. 맞아요. 기억을 잘 못해. 근데 이번 월드컵은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머리와 가슴 속에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침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벤투 감독은 우리 대표팀과의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선수들에게는 얘기를 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가 그때 그 포르투갈전 끝나고 그쵸. 인터뷰할 때 울먹거리면서 그래도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를 직접 벤치에서 벤치에서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이지 않았을까도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주 얘기를 했고, 네. 이 감독도 모든 감독이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우리 대표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올바른 초석을 만들어줬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대표팀 26명 네. 그리고 벤투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들에게 한마디씩을 다 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이걸 할 건데, 그에 앞서서 벤투 감독에게 고생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기회가 된 김에 벤투를 먼저 얘기해보죠. 그러죠. 벤투 네. 감독 얘기하죠. 벤투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하나의 철학을 하나의 대표팀에 입히기 위해서 노력한 감독이 있었을까? 노력한 감독이 있었을까? 아니고 성과를 만든 감독이 있었을까? 잘 없죠. 네, 근데 그런 유가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잘 살려줬고 또 그것이 우리 대표팀에게도 벤투를 만났기 때문에 기회가 되었다. 네. 라는 생각으로 4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너무 수고했고요. 그다음에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조금 경기력이 답답할 때는 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 예선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벤투 감독이 보여주려던 어떤 축구가 이거구나 라는 걸 저희가 느끼기 시작하면서는 저희도 벤투 감독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본선에 와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우리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한다고 이야기되는 그런 국가들을 상대로도 우리가 물러나는 축구가 아니라 우리의 축구를 우리 대표팀과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고생했고 수고했고 고맙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자기 철학을 입힌 감독이다. 네. 우리 스타일을 찾아주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간중간에 감독으로서 선택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대표팀 감독이 특히 많아요. 그죠? 어느 나라나 너무나 있습니다. 많죠. 벤투 감독이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이게 왜지? 이런 선택이 맞나요? 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반응이 존재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번 월드컵 본선을 통해서 말끔하게 보여줬다. 네. 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어떤 선택을 명확하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벤투 감독은 그걸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벤투 감독처럼 사진이 찍힐 때마다 짤방이 나오는 감독들이 사실 그렇게 좀 많지 않거든요. 네. 좀 재밌는 감독이었다. 맞아요. 이상하게 그 손흥민 선수를 바라볼 때마다 나오는 그 표정 있잖아. 묘한 웃음 있잖아요. 같은 거. 이제는 감독님 떠난다는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순간들도 우리에겐 추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들어가서 경기를 보니까 저희가 기성용 선수도 초대석이 있었고 황인범 선수도 초대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자철 해설위원 구자철 선수랑도 이제 다큐를 찍으면서 얘기를 했었고, 많은 선수랑 얘기를 했었는데 벤투 감독과 함께 생활을 해봤고 혹은 그 이야기를 잘 들은 선수, 전 선수 네. 이분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굳건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정말 어느 정도로 대단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음. 열렬한 지지를 보냈는지 알 수 있었던 대회였고. 그렇죠. 어.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벤투 감독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고 항상 얘기가 나죠. 사단이죠. 사단이 힘을 냈다. 맞아요. 이번에 또 김판곤 씨께서도 예, 김판곤 위원장이었었죠. 전 위원장이 위원장. 맞죠. 예. 예, 전 위원장께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단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 같이 의견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그쵸. 사단의 힘으로서 지금까지 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벤투 감독과 그 하에 있는 사단 모두에게까지 정말 고생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의 추후 음. 지도자 커리어에서도 언제나 좋은 일이 있기를 맞아요. 저희가 또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벤투 감독 이야기만 하더라도 거의 5분이 나갔는데. 아, 그러네. 근데 우리가 모든 선수에게 다 한마디씩을 꼭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 네. 네, 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일단 뭐 기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승규 골키퍼 4경기 전 경기 풀타임이었습니다. 아우 고생했습니다. 브라질전 네. 후반전에 굉장히 많은 선방들을 해내면서 그쵸? 우리가 혹시 추가 실점을 할 수 있는 위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잘 방어해내는데 성공했던 김승규 골키퍼고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정말 16강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고 브라질이 아무리 강팀이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크게 패배하면 마지막에 좀 패배감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김승규 선수가 그래도 마지막에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틀어 막아준 거는 정말 좋았다. 그렇죠. 그리고 김승규가 막아냈던 장면들은 와 이걸 막아내는구나 싶은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승규 골키퍼가 이번에는 이번 대표팀의 주전으로서 맞아요. 확고하게 뒷문을 지켜줬고요. 네. 조현우 골키퍼는 이번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아직 많은 대중에게 러시아 월드컵 당시의 활약은 인상이 남아있죠. 비현우라는 이름 그대로 선방 능력하면 조현우. 그럼요. 역시 여전히 그 대명사로서 떠오르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현우 선수 같은 그 골키퍼가 같이 있어줘야 김승규 선수도 선의의 경쟁 그리고 좋은 영향을 충분히 저는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현우 여전히 선수도 대단하죠. 앞으로도 대표팀에서의 커리어를 그럼요. 이어갈 선수이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도 앞으로도 주목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송범근 골키퍼도 이번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서드 키퍼였죠. 서드 키퍼로 뽑힌 것에 의의를 두고 싶어요. 네. 현재로서는 참 우리나라에 좋은 키퍼들 많잖아요. 뭐 송범근, 강현무, 네. 뭐 김동준, 좋은 젊은 키퍼들이 예, 많죠. 구성윤 네. 등등 정말 좋은 골키퍼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차기 골키퍼 후보들 중에 역시 가장 눈에 띄었고 앞서 있다는 방증이 이번 서드 키퍼로서의 발탁을 통해서 송범근 골키퍼가 증명해낸 부분이 아닌가. 추후 대표팀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제목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수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4경기 한 골 김영권. 근데 그 한 골 너무 큰 골입니다. 거기서 동점골을 네.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고 김영권 선수 월드컵 본선 2골입니다. 맞아요. 레반도프스키랑 같아요. 네, 본선 2골. 독일전 그 골, 네. 이번 골, 포르투갈전 다 순도가 정말 높은. 그리고 김영권 선수는 이제 킹 영권이죠.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지금 알제리전,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부터 9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우리 대표팀 중앙 수비에 그만큼 든든한 버팀목이고 2대회 연속으로 골을 넣고 있고요. 브라질전을 통해서 A매치 100번째 경기를 치렀어요. 네. 가장 의미 있는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김영권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서 센츄리 클럽 가입 경기가 그것도 월드컵 16강 경기가 됐는데 그렇죠. 그 16강 진출을 만든 선수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더 값진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울산현대 소속으로 또 다음 시즌에도 네.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이 선수 얘기하면 좀 마음이 좀 쓰립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큰 전력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김민재입니다. 아쉽게도 포르투갈전은 출전하지 못했죠. 네. 3경기 출전을 했고요. 중요 수비를 역시 몇 차례 그럼요. 해냈습니다. 역시 김민재이기 때문에 네. 역시 김민재다 하게 만드는 그쵸. 감탄스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우루과이전에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몸 상태가 대회 내내 100%가 아니었던 것 그리고 이전에 나폴리에서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로 누적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던 것이 너무 좀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불사르면서 마지막 브라질전까지 경기를 치러줬고 저는 김민재 선수는 추후에 이제 팀으로 복귀해서 정말 좀 스파레티 감독이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러다가 몸만 가질라. 그 전까지 정말 너무 살인적인 일정을 네. 소화했기 때문에 부디 김민재 선수가 이런 피로도를 줄이고 오히려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남은 유럽에서의 커리어 네. 후반기 올 시즌 후반기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권경원 선수입니다. 권경원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네. 이 부상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잘해줬습니다. 포르투갈전이었죠. 네.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그때도 이제 그 근육 쪽 통증을 마지막에 권경원 선수가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투혼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조민 선수가 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조민 선수가 한 경기 포르투갈전 짧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쵸. 물론
물론 이제 권경원이 나간 직후에는 정우영이 센터백을 보다가 맞아요. 이후에 정말 경기 막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조유민 선수가 뛰었는데 그래도 월드컵 데뷔를 했다는 점 아유. 그 부분에서 의의가 있고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K리그 1에서의 그렇죠.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경원 선수, 주민 선수 너무나 네. 고생이 많았고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드백인데 사이드백 선수들에게는 저는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김문환 선수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전. 김진수 선수는 참 부상 때문에 월드컵과 운때가 맞지 않았던 선수인데 정말 김진수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 넓은 이 범위를 모두 다 커버하고자 김진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김문환 선수 4경기 전 경기 풀타임입니다. 저는 김문환이 이렇게 잘했다고? 기가 라는 완전했어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전북현대에서 이제 말미 때 특히 FA컵 결승 때 김문환 선수가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딱 월드컵 본선까지 그 흐름이 스트레이트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서 김문환 선수는 보다 더 자신의 기량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요. 속도 뭐 빠르죠. 오버래핑 타이밍 좋고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집중력이 특히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환 선수가 안정감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데뷔를 한 김진수 선수. 김진수 선수도 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좀 100%의 체력이 그다음에 이 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 대표팀에 합류해서 붙박이 주전을 하며 이 넓은 범위의 커버 그리고 공격 가담까지 많은 고생을 한 김진수입니다. 전북에서 혹사를 좀 당한 상태였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회복 후에는 월드컵 직전까지만 해야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 참 뭔가의 고민이었는데 그런데도 월드컵에서 내내 투지를 좀 보여줬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에서 아무래도 원래 해주던 역할보다는 부상 여파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좀 한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김진수가 정말 많은 거리를 띄워주고 내려와주고 올라와주고를 정말 끊임없이 반복을 했는데 그런데도 4경기 다 선발이었어요. 그래서 김문환, 김진수 모두 그 부분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고 체력 관리에 있어서 김진수 선수가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도 투혼을 불살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철 선수가 마지막 브라질전에 교체 투입이 또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철하면 생각나는 빠른 발과 크로스 이 부분에 강점이 좀 있는 선수죠. 물론 이번 대회 한 경기 교체 출전이었다는 점은 조금 홍철을 더 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오랜 시간 대표팀에서 이 속도와 크로스에서 우리에게 유용함을 안겼던 옵션이라는 점. 그 선수라는 점. 저는 홍철 선수가 이제 아이슬란드전에서 보여줬던 정말 생각을 하면 추후 또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언제나 가장 대표팀에 가까이 있는 사이드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홍철 선수도 또 다음 돌아오는 시즌 K리그의 또 멋진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김태환 선수, 윤종규 선수는 비록 이번 대회에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김태환의 어떤 든든한 수비력 그리고 어떤 파이팅은 혹시나 있을 불의의 상황에 대해서 이만큼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문환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벤투 감독은 그 흐름을 이어주는 선택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김태환이 나왔다면 아주 단단한 1대1 수비력과 김태환이 측면을 직선적으로 활용하면서 보여주는 그 직선적인 공격 가담의 옵션이 있어요. 라인 끝까지 들어가는. 맞아요. 그리고 역시 파이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태환 선수는 팀의 스쿼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훈련을 통해서 내부 분위기를 통해서 김태환 선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보고요. 윤종규 선수는 마찬가지로 이번 본선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최근까지 A매치 친선전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호평을 받았죠. 공격적인 가담에 있어서 이 선수도 빌드업 가담이 되고 중앙 침투가 되는 정말 드문 유형의 측면 수비수다. 윤종규 선수도 눈부신 발전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윤종규도 앞으로 리그 소속팀 그다음에 또 이제 대표팀과 연을 한번 맺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한번 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옵니다. 이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미드필더들이 해준 역할은 정말 우리 한국의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당연히 먼저 얘기해야 될 선수는 코바 정우영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4경기 모두 선발이었고요. 그리고 카타르 무대에서 이미 뛰었던 선수여서인지 정말 이번 경기들에서 보다도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전환 패스하며 배급하며 타이밍도 빠르고 돌아서는 것도 대단하고 정확도도 대단했기 때문에 롱킥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비도 꽤 단단했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들보다도 월드컵 본선에서 훨씬 더 잘해줬다. 근데 기존에도 대체불가 자원이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하려고 보니까 더 대체불가 자원이라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정우영 대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더 말할 필요 없죠. 벤투 감독의 대표팀에서 이 선수 역시 대체 불가의 자원입니다. 바로
황인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인범 선수가 대표팀에서 확실하게 정착을 한 게 벤투 감독의 임기 내였기 때문에 그쵸. 벤투 감독을 바라보는 황인범의 시선은 유독 더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벤투 감독의 꾸준한 신뢰를 받고 지금으로서 대표팀에 확실하게 좀 정착이 된 케이스로 이제 발돋움을 했고요. 지금 올림피아 코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그럼요. 예, 이미 팬들이 사랑하는 유럽에서도 선수. 점점 더 떠오르고 네. 있고 우리 대표팀에도 확실한 확고한 또 대체불가 자원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황인범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또 이번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활동량, 전환 패스, 수비 가담, 공격 그다음에 가담. 공격 지원까지 맞아요. 올라운더 미드필더가 황인범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 과연 벤투 감독은 이 선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한 이강인입니다. 4경기 모두 출전했습니다. 예. 자, 이강인 선수 벤투 감독이 이제 깜짝 기용을 좀 받았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 이전에는 사실 출전 빈도가 그렇죠. 좀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낮았으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조커로서 킥에서 눈부신 옵션을 제공해줬어요. 왼발킥. 이강인에게 가능했던 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전 마지막에 보여준 그 파이팅을 네. 팬들에게 불어넣어주는 장면들 거기에 또 환호하는 팬분도 화제가 됐었죠. 이강인 선수의 그런 대표팀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는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마요르카에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벤투 감독이 원했던 스타일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모습이었다. 그랬다. 수비 가담, 압박, 움직임 다 아주 장착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유럽의 다른 좀 더 마요르카보다 큰 클럽들에서 지금 또 러브콜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표팀에서 어떻게 또 그럼요. 얼마나 또 잘할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야 이강인. 네, 네. 진짜 좀 기대가 돼요. 시작인데 월드컵입니다. 앞으로 몇 개 네. 대회를 더 나올 수 있을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네. 이강인 선수도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그렇죠. 그다음 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 팀의 또 마무리를 해줬었던 손준호. 맞아요. 손준호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워낙 굳건해서 이제 선발은 없었던 손준호 네. 선수인데 그래도 경기 중 필요할 때마다 교체 출전을 해서 팀의 기동력을 마지막까지 쭉 버티게 해줬던 선수로서 이제 기능을 했고요. 포르투갈전 마지막에 이제 미드필더를 띄웠던 그쵸. 그때 정우영 선수가 중앙 수비를 내려갔을 예. 때 손준호 선수가 후반 막판 시간 때는 계속 본인이 중원을 책임졌거든요. 근데 그때 보여줬던 영향력이 역시 팀에 가장 크게 기능됐던 이번 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준호 선수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또 대표팀과 이 좋은 인연 그리고 좋은 어떤 모습을 네. 보여줘서 앞으로도 손준호 선수 같은 플레이어는 저는 지속적으로 대표팀에서 필요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계속 삼선의 경쟁 구도를 네. 만들어줬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경기에 네. 출장해서 데뷔전 데뷔골을 월드컵 마지막 16강전 브라질을 그렇죠. 상대로 골을 넣었던 백승호입니다. 우리에게 그 골의 의미가 매우 컸음을 그럼요. 생각하면 아무래도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을 시 좀 허탈함이 있거든. 네, 우리도 허탈함이 좀 있고 선수들은 너무나 좌절스러울 것이며 그게 좀 걱정됐어요. 네. 우리가 괜찮다고 해도 선수들 스스로가 좌절감을 느낄까 봐. 근데 백승호 선수가 한 골을 그것도 너무 멋진 골을 넣어주면서 네. 이번 이 월드컵 골 중 백승호 선수의 골은 특히 우리에게 뭔가 16강전의 무득점의 우려를 털어버린 마지막 그리고 유종의 미. 네, 정말 예. 유종의 미예요. 우리가 대회를 잘 마무리하게 만들어준 훌륭한 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선으로 가야죠. 네. 포워드전을 봐야 될 텐데 손흥민. 네.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마지막 순간의 인터뷰 때도 조금은 무거워 보이는 그 코멘트들이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뛰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아직도 제대로 붙지 않은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끼고 분전했습니다. 헤더까지 시도했어요. 네, 본인의 원래 기량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상황이 네. 이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황희찬 선수에 대한 어시스트 포르투갈전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대표팀에서의 책임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 그렇죠.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줘서 다시 한번 또 고맙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손흥민 선수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로도 4경기 전 경기 풀타임입니다. 네. 네, 이 또한 정말 대단했다. 주장으로서 모든 것을 불살랐던 손흥민 선수 가장 모범이 되었고 예.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었던 맞아요. 네, 그런 선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김민재 선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손흥민 선수 제발 돌아가서는 이거 일단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과 다시 또 합류해서 좋은 경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니까요. 맞아요. 네,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손흥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대회 저는 만약에 모든 경기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최상단에 있을 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이재성. 이재성이 있기에 팀이 뭔가 이재성에게 굉장히 중책을 맡겨도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톱니바퀴를 굴러갈 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감히 한국의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왜냐면 활동량이 일단 너무 대단하고요. 그쵸. 그 활동량
제가 볼 때 그 수비 가담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경기는 포르투갈전이었어요. 그때 좌우 손흥민 선수가 위치가 바뀌었을 때 스위칭했었죠. 상대 달로르 마가네트 이재동 선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가담적인 부분에서 움직임과 연결고리 역할이 가장 빛났던 경기는 대회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이재동 선수의 역할은 이재성이기에 가능한 역할들이었고 넓은 활동량과 체력에서 우리 팀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어찌 보면 우리 대표팀에서 하나의 이게 차포 중에 하나를 떼고 경기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수가 교체 투입된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넣었고요. 이 선수가 선발 출장한 브라질전에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입니다. 두 경기 한 골. 네. 근데 이 한 골의 가치가 워낙에 컸고요. 그렇죠. 우리 대표팀에서 역시 황희찬이라는 캐릭터는 좀 독보적이다. 그렇죠. 돌격대장,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슈팅까지 때릴 수 있는 선수. 네. 이런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우리가 공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생략해도 그래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증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상으로 1, 2경기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에 결장을 했던 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뼈아픈 타격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그렇죠. 황희찬 선수의 존재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였습니다. 아직도 100% 몸은 아닐 거예요. 그게 근데, 좀 맞아요. 경기들에서 봤을 때 몸이 가벼워 보였거든요. 잘 회복하면 울버햄튼으로 돌아가서 이 모습을 저는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울버햄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팀적으로 울버햄튼이 먼저 좀 잘 굴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쇼앤프로브라는 단어를 직접 본인이 우루과이전에서 보여준 네. 나상호. 나상호 선수가 얼마나 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측면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 선수가 워낙 빠른 발을 지니고 넓게 움직이고 되게 부지런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활력이 필요할 때 나상호 선수는 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팀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나상호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또 비판을 받았었던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왜 나상호를 지속적으로 기용했는지 월드컵 본선 진짜 해야 되는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증명했다. 나상호는 여기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멋진 남자다. 직접 보여줬다. 그래서 나상호 선수는 리그에서 잘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꼭 드는 선수고요. 네. 자, 그다음 권창훈 선수입니다. 네. 권창훈 선수가 이제 가나전에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창훈 선수는 정말 대한민국 선수 중에도 이렇게 유니크한 스타일의 선수가 많이 없었던 선수예요. 근데 권창훈 선수는 사실 그때 예전에 이제 부상 한번 4년 전에 부상. D종이죠. 예, 네, 그때 D종이 이제 있을 부상도 좀 아쉽고 이번 대회에서 아마 본인이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의 100%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아쉬움이 있을 텐데 저는 권창훈이 분명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년 전 D종에서의 그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꿈이 좌절된 그 순간을 보신 분들은 권창훈 선수가 그때 월드컵 데뷔를 못한 게 얼마나 뼈아팠는지 그럼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많이 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비로소 월드컵 데뷔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의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가 이제 혀를 뚫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권창훈 선수가 이후에 본인의 클럽 레벨에서의 어떤 그 모습도 다시 폼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만한 선수 잘 없습니다. 저는 권창훈 선수는 다시 이 대표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내년에 생각합니다. 반등하기를 네. 그리고 김천에서의 반등도 그렇죠. 당연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도 역시 네. 가나전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한 경기 일단 뛰었고요. 6월 친선전 때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정우영 선수가 특유의 그 압박 능력과 되게 끈질기게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죠. 많이 뛰는 게 아니고 끈질기게 수비하는 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서도 이 선수가 종종 조코르기를 받는 이유는 특유의 공간 침투가 세컨 스톱에 있을 때 이렇게 매력적으로 네.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표팀의 옵션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정우영 선수가 기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월드컵이 시기상 맞진 않았지만 네. 6월에 보여줬던 모습이 전 정우영 선수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작은 정우영 선수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왜 분데스리가에서 이 선수가 계속해서 머물면서 많은 이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수인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이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대표팀 그다음에 또 빅리그에서 네. 증명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선 포워드진 중에 출전을 하지 못한 선수가 이제 송민규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제 포항스러스에서 송민규 선수를 볼 때마다 정말 독특한 박자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멋진 세리머니도 네. 있고 전북 현대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런 모습이 좀 덜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벤투 감독이 송민규 선수를 계속해서 콜업했는지는 송민규 선수를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송민규 선수도 사실 나이가 아주 어린 선수예요. 99년생인 선수입니다. 근데 이미
한 대표팀 감독의 어떤 우선 픽을 받을 그죠? 정도로 그동안 꾸준하게 픽을 좀 받아왔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 선수의 스타일이 팀에 매력적으로 네.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 경합이 되고 나름대로 경합이 되고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중앙으로 침투했을 때 골 냄새를 맡는 감각들이 꽤 그쵸. 좋은 선수여서 아이슬란드전 골이 그렇듯 네. 송민규 선수가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분명한 선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송민규 선수도 추후 네. 역시 대표팀에서 중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 잘 준비를 해서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영웅의 탄생이죠. 조규성입니다. 4경기 2골. 네. 네. 우리도 이런 공격수를 보이겠다. 남다른 박스한 움직임과 헤더 능력. 그 공중볼 경합, 네. 그 다음에 가나전에 보여줬었던 저게 대한민국 선수인가? 어. 라고 감탄이 나올 만한 헤더 2방.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가나전 이외에도 보면은 공중볼 붙일 때 조규성 선수가 끝까지 경합을 하면서 어떻게든 공중볼을 따주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타겟형 공격수로서 혹은 넓게 띄워주는 공격수로서 조규성 선수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좋은 옵션이 좀 되어줬고 다시 한번 인스타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좀 건네고 싶습니다. 네. 조규성 선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앞으로도 기대를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은 황의조 선수입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시즌에 클럽 레벨에서의 여러 가지 좀 고충이 있었죠. 그게 좀 아쉽죠. 너무 좀 아쉽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해줄 역할이 많고 많죠. 이번에도 해줄 역할이 많았을 네.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상 올림피아코스에서의 이적이 약간 좀 꼬여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나갔던 건 사실이고요. 아마 근데 그런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황의조 선수가 바로 자신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내기에는 쉬운 일은 어려웠을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월드컵 시기와도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의조는 이미 유럽 레벨에서 특히나 빅리그, 리그왕에서 본인의 모습을 직접 증명한 선수입니다. 네. 저는 이 선수는 그 약간 꼬인 부분을 풀어내면 다시 이 선수가 충분히 유럽에서 먹힐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조규성, 황의조의 최전방 경쟁구도 그럼요. 계속 이어질 거고 되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다 각기 다른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에게 기능되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여운이 참 많이 남아있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고 특히나 대한민국 대표팀 26명의 선수단 그리고 같이 했지만 여기에 같이 이름을 넣고 싶네요. 오영규 선수가 많은 걸 저는 봤으면 해요. 네. 같이 선배들과 벤투 감독과 함께 호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들을 보면서 높은 수준의 축구들을 직접 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마 알고리즘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탄중 시절에 중2 때 제가 오영규 선수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눈에 띄었어요. 워낙 쟨 누구야? 진짜 잘하는 오영규였어요. 선수예요. 네, 근데 결국에 준프로 이후에 수원에서 이번 시즌 수원 삼성의 잔류에 1등 공신. 혁혁한 공을 네. 세우는 걸 보면서 이게 어릴 때부터 대단했던 선수는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근데 대표팀에 깜짝 발탁이 됐었죠. 네. 여기에 이름을 저희가 같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오영규 선수도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멋진 선수가 저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4년 동안에 벤투호가 완성되기까지 좋은 역할을 해냈던 선수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엔트리에 발탁되지 않아서 유독 아쉬웠던 엄원상. 그렇죠. 네, 근데 엄원상 선수도 꽤 많은 부분에서 팀을 위해서 기능한 부분이 그럼요.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커리어가 지금 아직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전에 한국에서 그리고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이동경과 이동준. 다시 빠르게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또 네. 원두재 선수랑 같이 나왔던 원두재 기억이 선수까지, 나는데 맞아요. 이동경, 이동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 원두재도 얘기하려 했는데 예. 원두재 선수도 벤투 감독이 꽤 중용을 했던 시기가 맞아요. 있었거든요. 센터백이 되었든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었든 이 울산 3인방 지금 이제 이동경, 이동준은 약간 유럽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네. 있지만 다시 만등할 잘 거라고 될 믿고 거야.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야 돼요. 이 선수들 할 역할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맞아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이런 거 당하지 마시고 네. 정말 파이팅하고 우리가 응원 보낼 테니까 맞아요.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담 갖지 말고 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6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추가 한 명 오영규 선수, 네. 그리고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선수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 그리고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5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전북의 조규성이 2골, 울산의 김영권이 1골, 전북의 김문환이 1골. 역시 또 대한민국 축구의 해외에서 활약하는 멋진 선수들 플러스 우리 축구의 근간 네.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좀 잘해줘서 더 또 뜻깊은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한 명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4년 있기까지 좋은 역할을 해냈던 박지수 선수.
아 마지막에 네. 부상당한 게 박지수 선수가 너무나 정말 박지수 선수도 네. 네, 큰 역할을 해줬고 그쵸.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박지수 선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맞아요.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마지막 네, 그 순간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죠. 예. 잘 대회를 치렀기 네. 때문에 우리가 축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의 대표팀, 다음 월드컵, 그 다음 월드컵 축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서 이런 멋진 선례를 만들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 또 멋진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선택과 좋은 지원을 해줘야죠. 좋은 지원 네. 그리고 올바른 음. 이 선택지들을 음. 잘 밟아가기를 꼭 저희도 지금은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네, 팬들과 함께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